안녕하세요. 조선시대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종종 왕들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세종대왕, 태종, 정조 같은 위대한 왕들의 업적과 통치에 관해서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좀 다릅니다. 그는 왕이 되지 못했고 왕위를 버린 남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양녕대군입니다. 역사책에서는 그를 무능하고 방탕한 왕자로 기록했습니다. 여색을 탐하고 사냥만 일삼으며 국정에 소홀했던 인물로 말이죠. 하지만 진짜 양녕대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은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양녕대군, 그의 이름은 이제였습니다. 1394년, 즉 태조 3년에 태어난 그는 태종의 맏아들이었습니다. 당시 태종은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있던 시절이었죠. 양녕대군이 태어난 시대를 이해하려면 그의 아버지 태종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태종은 조선 초기 가장 강력하고 결연한 권력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피를 흘려야 했던 인물이었거든요.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조선 왕실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태조의 여러 아들들 사이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심했거든요. 특히 이방원, 즉 훗날의 태종과 그의 형들 사이에서 벌어진 왕자의 난들은 왕실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양녕대군의 어머니는 원경왕후였습니다. 원경왕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종이 왕위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여성이었습니다. 심지어 무기를 준비하고 갑옷을 입고 남편을 도왔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강인했고 야심찬 여인이었던 것이죠. 양녕대군은 이러한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강함과 지혜를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태종이 왕위에 오른 후 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태종을 건국군주 태조 다음으로 강력한 통치자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강력함의 뒤에는 무자비함이 있었습니다. 먼저 태종은 자신의 형제들을 정리했습니다. 방언의 난이라고 불리는 사건에서 그는 이복형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왕위 계승을 놓고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양녕대군은 이러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형제들을 제거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 다음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종은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태조와 칼을 맞대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충돌하는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이 시기 양녕대군은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왕실 내부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을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외척의 처리였습니다. 태종은 아내인 원경왕후의 집안, 즉 자신의 장인과 처형들까지 죽였습니다. 명분은 외척의 전횡을 방지한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원경왕후의 가족은 거의 멸망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양녕대군이 보기에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던 어머니의 집안이 무너지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어머니 원경왕후는 이 일로 심한 병을 얻게 됩니다. 자식을 보호해주지 못한 죄책감과 형제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양녕대군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역사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권력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착으로 인해 가족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양녕대군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 왕의 자리, 왕권이라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말입니다. 태종의 맏아들로서 양녕대군은 자동으로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책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장차 조선의 왕이 될 인물로 기대를 받았던 것이죠. 당시 왕실 사람들과 신하들은 양녕대군이 탁월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의 마음속에는 이미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혐오감이 말입니다. 왕세자로서 그는 점점 더 책임감 있는 인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국정을 배우고 신하들을 대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세자 시절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의식이나 강연, 즉 정무에는 소홀했고 대신 사냥과 여색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죠. 현대의 심리학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매우 전형적인 트라우마 반응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종종 현실 도피를 선택합니다. 양녕대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길은 아버지처럼 권력에 집착하고 가족을 죽이고 형제를 제거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왕이 되지 말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이러한 심리적 갈등이 그의 비행으로 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종은 아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계속 훈계하고 야단쳤습니다. 왕세자의 책임감에 대해 설교하고 더욱 성실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의 비행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이것은 비극적인 악순환이었습니다. 태종의 강압적인 훈계가 양녕대군의 트라우마를 더욱 악화시켰을 겁니다. 아버지의 강한 성격과 무자비한 권력 행사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던 양녕대군. 그의 심리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갔던 것이죠. 결국 태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418년 양녕대군을 폐세자로 만드는 결정을 말입니다. 이것은 왕실 최고의 치욕이었습니다. 세자로 책봉된 지 20년이 넘어서의 일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양녕대군의 비행 때문이었습니다. 국정에 소홀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었습니다. 양녕대군은 확실히 비행을 저질렀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복잡한 심리 상태가 숨어 있었을 겁니다. 양녕대군이 자신의 아버지와 다르기 위해 권력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의도적으로 비뚤어뜨린 건 아닐까요? 마치 아버지에게 나는 당신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입니다. 폐세자가 된 후 양녕대군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궁궐에서 한평생을 더 살았습니다. 세자의 신분을 잃었지만 여전히 왕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그는 폐세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계속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 기록이 전부일까요? 혹시 그 뒤에는 한 남자의 깊은 절망과 자조감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역사는 승자의 것입니다. 태종은 강력한 왕이었고 그의 다른 아들인 세종은 한글을 만든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은 무능하고 방탕한 왕자로만 기억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양녕대군의 삶을 다시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나쁜 왕자로만 평가하지 말고 그의 심리적 상태와 당시 상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우리가 양녕대군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는 자신의 책임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던 것에서 시작합니다. 맏아들로서 자동으로 왕세자가 되었고 아버지는 그에게 왕이 될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왕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너무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살해, 친인척의 죽음, 도덕적인 타락 말입니다. 그렇다면 양녕대군의 비행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방탕함이 아니라 일종의 저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 독점 체제에 대한 무언의 항거였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는 당신처럼 되지 않겠다는 결의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양녕대군이 폐세자가 된 후에도 비교적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1394년에 태어나 1462년에 사망했으니 70세 가까운 나이까지 살았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장수하는 나이였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극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다면 이렇게 오래 살 수는 없었을 겁니다. 또한 역사 기록을 자세히 보면 양녕대군이 폐세자 이후에도 어느 정도 명리와 재정을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왕세자의 신분을 잃었지만 왕족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태종도 자신의 아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어딘가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녕대군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사는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승자에 의해 기록되고
그들의 관점에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패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심리 상태와 동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역사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양녕대군, 왕위를 버린 남자. 역사책에서는 그를 무능하고 방탕한 왕자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의 삶은 훨씬 더 복잡하고 비극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극단적인 권력 집착을 목격하면서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감이 그를 비뚤어지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의 저항이었고 그의 신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배울 때 우리는 항상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기록이 모든 진실을 담고 있을까? 이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단순한 인물일까? 역사 속의 인물들도 우리처럼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자신만의 고민과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양녕대군의 이야기는 권력이 인간관계를 얼마나 쉽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것은 권력을 거부한 한 남자의 비극적인 저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녕대군은 단순한 나쁜 왕자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비극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역사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인물을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